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염 수술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종로 허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막힘 수술 후 재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코막힘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재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코막힘 수술을 한 후에 다시 코막힘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재발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전에 수술한 적이 없이 코막힘 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재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재발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시면서 재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코막힘 수술 후에 과연 재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 한 가지 진실과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막힘 수술 후 재발에 관한 진실 한 가지. 비염 수술 후 재발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비염 수술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합의갑계의 점막의 부피를 줄여주는 수술인데요. 수술 후 부피가 줄어들었던 합의갑계의 점막이 다시 비대해져서 코막힘이 생기면 그것을 재발이라고 합니다. 비염 수술 후 재발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수백 명 수술을 하다 보면 한두 명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염 수술 후 재발은 드물 뿐더러 재발 후의 치료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막힘 수술 후 실제 재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해 두 가지 중 첫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을 비염 수술로 치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생기는 혼동이 있는 것인데요.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염,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코에 생기는 병들은 대부분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다만 알레르기성 비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운동성 비염, 약물 유발성 비염, 위축성 비염, 호르몬성 비염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 중에 점막이 비대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비후성 비염도 있습니다. 이 비후성 비염이 바로 우리가 비염 수술로 치료하는 그 비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또 다른 혼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비염들 중에 수술로 치료하는 비염은 비후성 비염밖에 없고, 나머지 종류의 비염들은 주로 약물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비염 수술이 모든 비염을 다 없앤다고 오해를 하다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도 수술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비염 수술은 비후성 비염을 개선해서 코막힘을 개선하는 수술이고요. 이 수술이 알러지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염 수술이 곧 알레르기성 비염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이고요. 다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 중에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비염 수술을 통해서 코막힘을 개선을 함으로써 알레르기성 비염을 훨씬 더 개선시키고 치료를 용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염 수술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두 번째, 비중격 교정술 후 비중격이 다시 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교정이 한번 되어서 안정이 되고 나면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되지 않는 한 다시 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중격 수술 후에 비중격이 다시 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이고요. 비중격 수술 후에 다시 코막힘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교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막힘이 다시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중격이 제대로 교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는 코막힘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게 되고요.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에서 1,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처럼 코가 막힌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확인해 보면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게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 난 분명히 비중격이 교정이 돼서 좋아졌던 것 같은데 다시 휘었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비중격이 다시 휜 게 아니라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휘어 있는 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중격이 제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비중격 교정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중격 교정술만으로 교정할 수 없는 비밸브 부위에 대한 교정, 비밸브 교정술이라고 하죠.
비밸브 교정술을 함께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밸브에 대한 교정이 간과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밸브 교정술은 비중격의 일부를 교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비중격 교정술과는 다른 수술이고요. 다른 접근으로 수술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반드시 어느 부위가 얼마나 휘어 있고 어떤 부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비중격 교정술과 더불어서 비밸브 교정술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여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막힘 수술을 계획을 하거나 비중격 교정술을 계획을 할 때에는 비중격 교정술뿐 아니라 그 이외에 비밸브 교정술 등의 수술의 경험이 충분히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